그러니까 이재명이 정말 쪽팔린 날이다. 이렇게 이 제목을 좀 붙여보고 싶어요. 네. 왜냐면, 한두 가지가 쪽팔린 게 아니야. 네. 가장 쪽팔린 게 2일입니다. 2일 집회가, 서울역에서 열렸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까지도 집회 인원 놓고 완전히 쪽팔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보니까 5만 명을 모아라라고 지시를 내린 것 같아요. 네. 5만 명. 네. 5만 명이 목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250개 지역구가 있는데 네. 거기에 위원장들한테 5만 명을 얘기하면 한 지역구당 네. 그러니까 한 200명 네. 이상이면 5만 명이 되죠. 200명. 예. 근데 그 200명을 못 모았더라라는 네. 겁니다. 네. 네. 250개니까 이제 200명 하면은 딱 5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200명이면 이제 차 4개만 대절해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한 지역구에서 200명씩도 안 모아간 정도가 아니라 네네. 50명도 안 모은 거죠. 네네네. 예. 이게 지금 한 10,000명 정도로 네. 보이거든요. 네네. 근데 당직자나 이런 사람들 다 빼고 나면 10,000명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리고 실제로 사진을 네. 위에서 찍은 사진을 못 보셨죠? 못 봤습니다. 예. 저는 위에서 사진 찍은 거를 저희 특파원이 네네. 예, 위에 가서 찍었더라고요. 건물 위에서 건물 찍었나? 위에서 이제 찍은 그렇죠, 사진. 그렇죠. 예. 보니까 정말 호프집에서 네네. 모여도 될 만한 인원인데. 네. 축제, 예. 지역 축제 골목에 이렇게 호프들 호프집, 딱 해갖고 예. 한 잔씩. 예. 그 먹는 호프집에 모여도 야장에서. 그냥 차라리 호프집에서 모이자 그러지. 예. 괜히 거기 길 막아놓고. 네네. 예. 할 만한 정도의 인원이 아니었다. 네네네. 예. 제가 볼 때는 모여있는 인원이. 네네. 저는 한 몇천 명대로 보였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네.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기네들은 주최 측 네. 추산으로 30만이 모였다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10만 모였다고 했다가, 네. 나중에 너무 작다라고 누가 원성을 했나 봐. 그랬더니 이왕 뻥 칠 거 30만이라고 뻥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뻥을 쳐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구라야. 근데 예, 한겨레 신문이 제목을 달았습니다. 역시 이재명 빨아주는 신문답습니다. 시민 등 당원 30만 명 운집 이렇게 제목을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민이라는 말을 일부러 앞으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도 참여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경찰 추산이 17,000명입니다. 경찰도 되게 많이 봐준 거예요. 경찰이 좀 친 이재명계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위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난 다음에 네네. 정말 호프집 인원이다. 네.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 호프집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광화문 집회에 한 번씩 갔잖아요. 네네. 광화문 집회 가가지고 제가 한번 찍은 사진이 있어요. 제가.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찍은 사진하고 비교를 딱 해보면 네네. 광화문이 보통 그때 당시 얼마 모였냐 5만 모일 때요. 네. 5만 모였는데 네.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보이는 거. 예. 네. 근데 여기가 몇 줄 안 돼. 네네. 그냥 하나, 둘, 세 명 이렇게 해서 셀 수 있더라고요. 기껏해야 한 20명 정도 수준.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 수준에서 거기다 뒤에 쭉 서봐야 서서 몇 명 안 됩니다,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20명씩 쓰면은요. 네네. 20만 되려면 20명씩 20만 되려면 만 줄이 서야 돼. 네. 만 명이 서야 돼. 그렇지. 그 옛날에요. 20만 대군, 30만 대군 움직일 때 네네. 길이가 100리에 이르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옛날 그 책에 보면 예. 조선실록 보면 예. 100리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죠. 100리 동안 이 군대가 움직였다고 그러잖아요. 100리, 그렇죠. 100리에. 우리가 보통 이제 100만이 모였다라고 했던 집회를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이 노무현 당시 탄핵 때 100만 모였다. 100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예. 그때 되게 많이 모였어요. 그래갖고 광화문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이어져서 시청 광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 100만이라고 쳐보자고요. 거기에 3분의 1이 모여야 30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3분의 1이 아니라 30분의 1도 안 모였어요. 아이, 만 명도 안 된다니까요. 예. 근데 여기에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저 봉점이나 저랑 이렇게 우리 그렇게 생각해가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서울시 데이터실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대요. 이게 옛날처럼 뻥침 못 치는 게 어느 지역에 얼만큼의 지금 이동 인구가 운집해 있다라는 게 다 나온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또
저 핸드폰 과부하 예. 걸린 예. 거부터 시작을 해갖고 또 당시에 그 주변의 교통량 이런 예. 것까지 체크가 돼서 지금도 들여다보면은 어느 지역 다 나온대요. 예. 근데 당시에 2시부터 4시까지의 서울역의 인원을 봤더니 예. 2만 명이 좀 넘더라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2만 명이 좀 넘더라는 건 평소량 시위 빼고. 인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위 인원만이 아니라 평소량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량을 제외하고 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보이는 건 2만 몇천 명이라고 하더라도 평소에 그 지역이 워낙에 교통의 요지 아닙니까? 예. 원래 지하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선이 교차되는 예. 곳이고 또 지상으로도 전국에 다 갈 수 있는 열차가 예. 있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역에 원래부터 지나가는 어떤 이동인구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평소에 유동인구가 한 18,000명인데 예, 그렇죠. 그렇죠. 한 2,000명 모인 거라니까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예. 제가 여러분 저기 뭐 과외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그날 동시에 네. 열린 집회가 있었어요. 예, 예. 어디서 있었냐면 월드컵 경기장에서 네. 열린 집회가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뭐냐면 그 맛땡 네. 그거 금지하자. 맛땡이 뭐죠? 마약.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네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유튜브라 걸리죠. 예. 예. 그래서 금지하자. 네. 그 규탄 대회 네네. 열린 게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 모인 인원이 거기가 한 2,000명 돼요. 네네. 그런데 발 디딜 틈 없다. 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기자가 네네. 2,000명 모였는데 발 디딜 틈 없다. 아. 그거 표현했어요. 월드컵 경기장. 네네. 그 앞에. 네네. 예, 거기에 모여가지고 사진 찍은 인원은 2,000명인데 네네. 2,000명 그 사진 모였다는 그 2,000명 사진 찍은 거에 네. 제가 볼 때는 더 많아요. 음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을지로 가시면 맥주집 아시죠? 을지로 베어호프, 미네노프, 뭐 만선호프 있는 네. 그 앞에서 축제하잖아요. 야장 네. 축제하잖아요. 그때 정도의 인원이다. 예. 호프집 앞에서 예. 술 마시는 정도의 예. 인원이다. 갑자기 호프 먹고 싶네. 아, 아무튼 예. 지금 그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뼈 아픈 게 이재명이 자기의 생명줄이 사실 11월 달 아시다시피 위기입니다. 그러면 딱 이거예요. 와, 나를 위해서 몇십만 명이 이렇게 운집했다. 이게 지금 중요했거든요. 중요했죠. 이재명이 딱 사진 있고 뒤에 그냥 쫙 펼치면 거 봐라. 사법부가 판단할 게 아니다. 국민이 선택했다. 나를 이미 판단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네, 못하죠. 못한 거야. 왜냐면 이제 거기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연설은 준비해 왔으니까 디립다 국민 여러분 하면서 네네. 여기서 손 모아갖고 국민 여러분 제가 국민 여러분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네네네. 예, 이제 그게 네. 김이 많이 빠졌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목소리 크게 국민 여러분 뭐 이렇게 한 30만 진짜 모이면요. 네네. 자신도 모르게 막 이렇게 좀 흥이 나서 국민 여러분 뭐 이렇게 되거든요. 아, 그럼요. 그런데 여기 사람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에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어쨌든 사진으로 네. 세과시도 하고 또 사법부에다 대고 거 봐라 내가 이렇게 많이 지금 모을 수 있어. 네. 내 짱이야. 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한 네. 가지 뭐냐면 이게 이 안에서 네. 호시탐탐 이재명의 그 이 명줄을 끊기를 위한 비명들의 목소리가 이제 준비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집회 총동원령 내리고 예. 충성 맹세시키고 예. 하면서 단일 대우. 예. 네, 그 저기 나쁜 임금들이 그렇잖아요. 전쟁 일으키잖아. 예. 왜 도요토미 히데요시 예. 침략하는 게 예. 즉 이 조그만한 그 다이묘들이 예. 또 전쟁에 막 해갖고 또 자기를 또 이렇게 예. 위협할까봐 예. 임진왜란을 버리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회 시위를 하면서 예. 내부의 분란을 예. 일단 제거하려고 한 거야.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안 거지. 아유 100명 웃기지 마라. 200명 웃기지 마라. 솔직히 충성맹세를 한 몇몇은 300명도 데리고 왔을 거야. 근데 그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아 그래 한 10명, 예. 한 5명 아니, 이렇게 되는 거지. 나 하나 와주는 것만 고마운 줄 알아라. 그리고 사람들이 네. 그런 거 모이라 그러면요. 네, 오겠냐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범죄자를 방탄하러 오는 건데 네. 이건 역사에 남을 일이 되는데 거기에 얼굴을 박히는데 네.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말하자면 지록이마를 하는 그럼요. 지금 시대에 예? 지금 사기꾼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 이 사기꾼 같은 이 사람을 그 범죄자 아닙니까? 네네. 이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서 네. 예, 이게 뭐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완전히 온갖 잡범으로 네. 예,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을 네네. 그 비호하기 위해서 네. 예?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냥 오기 싫죠. 예를 들어서 정부를 음흠. 막 정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정말 정부 성토하라고 모였을 건데 지금 정부를 성토할 만큼 도덕성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네. 예, 맞습니다. 이재명부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까지 안 되는 거예요. 예. 정부를 성토할 만큼의 도덕성이 일단 안 돼, 첫 번째.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범죄자 방탄용이야. 예,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명분이 없는 거에 사람들이 네. 모이겠냐. 그렇죠. 는 거죠. 그렇죠. 모인다 한들 네.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역사에 예 정말 대한민국의 정말 그 나라를 예. 말아먹는 사람 중에 한 얼굴로 기억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이 민주당에 예. 몇몇 제가 잘 아는 그런 사람들과 이제 통화를 좀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정말 심각하더라. 내부에서 동요가 심각하더라. 예. 엄청 나올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2016년도에 기억이 있잖아요. 예. 2016년도에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이 탄핵과 관련돼서 휩쓸렸죠. 막 예. 휩쓸렸는데 이 12월 달에 이제 민주당이 나갔어요. 뒤늦게 예. 나갔는데 그때 당시는 어쨌든 몇십만이라도 모였거든요. 예. 당시에 이제 현혹되고 해서 그런데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때 생각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가장 최악이 오늘 저하고 통화한 민주당 쪽 사람이 시민들 반응이 너무 싸늘하더라. 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어쨌든 박수를 쳐주거나 아니면 호응을 하거나 으싸으싸 하거나는 안 할지언정 아예 외면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태반이고 예.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이 민주당의 가장 핵심적인 지지자라고 늘 생각하고 예. 시위나 집회에서 동지라고 생각하는 젊은 청년들이 전부 아예 그러니까 우회하더라. 막 길을 회피 정도가 아니고 예. 그냥 멀리 혐오해요. 우회하더라.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력이 없다. 예. 더 이상 근데 여기서 멈출 수도 없고 예. 근데 하면 할수록 더 예. 줄어들 텐데 예.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토로하더라고요. 게다가요. 네.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명분이거든요. 네네. 이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말하자면 이제 김 여사 한 명 아닙니까? 네네. 대통령이 잘못했다가 아니잖아요. 네네. 김 여사가 잘못했다는데 네. 김 여사가 그럼 뭘 잘못했느냐? 네네. 지금 딱 꽂으라면 쟤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네네. 자 쟤들이 이야기하는 걸 꽂으라 그러면 첫 번째 주가 조작했다. 네. 두 번째 파우치백 하나 받았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공천 개입했다. 네. 이랬는데 네. 자 최근에 공천 개입은 아예 못한 거 나 힘없다. 네, 이게 네. 이미 나왔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번 공천은 누가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한 게 네네. 천하가 다 하는 일이고 네네. 그러니까 여사도 뭐라고 그랬냐면 나 힘없어 네. 라고 이야기한 게 나왔어.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파우치백 네네. 던져놓고 간 걸 누가 어떻게 하라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이게요 왜 안 됐냐면 네. 민주당에 지금 있는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 검찰에서 그 담당 책임자 아니었습니까? 네네. 중앙지검장. 네. 그때 중앙지검장 할 때 이성윤이 네네. 지금 중앙지검장 할 때 그 사건을 맡았는데 네네. 왜 그때 기소를 못했겠습니까? 이성윤이 왜 못했느냐? 증거가 없었어요. 아니 어떤 거냐면 네. 주가 조작을 했다면 네. 이게 일시에 들어와서 네. 주가를 갖다가 낮은 가격에 사들인 다음 매수한 다음에 네. 일시에 들어와서 점점 올리고 네. 정점이 되면 딱 매도하고 빠져야 되는데 네네. 이놈의 주가는 네. 넣어놓은 통장은 네. 계속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돼가지고 오히려 마이너스를 받네.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주가 조작을 볼 수가 없잖아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 타이밍에 있다 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통장을 네네. 조작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걸 기소할 수가 없어요. 네. 판사가 봐도 이게 어떻게 주가 조작이에요? 네. 그럼 주식하는 사람들 한번 올라가지고 있으면 다 주가 조작이야? 그렇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때 이게 안 된 거예요, 기소가. 네네.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건데 민주당에 정말 말하자면 네. 그 이재명의 완전히 무슨 신 사람들 아니면 강제로 동원된 사람 아니면 네. 거기에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바보 아닌 다음에야.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완전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정말 예. 난감합니다. 난감한 상황이 예. 됐어요. 앞으로 이 집회를 더 할 동력이 없는데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쪽팔린 거잖아요. 자,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재명이 지금 쪽팔린 게 있습니다.
뭐 항복 선언했어요. 어떤 거? 금투세. 네. 금투세는 전쟁을 지금 국민의힘이 전쟁터를 만들었습니다. 아예 예. 금투세 폐지해야 된다. 이 국민의힘은 단 한 번도 금투세와 관련해서 흔들린 적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폐지다. 폐지다. 이거는 폐지해야만 말도 안 된다. 투자자들이 예. 안정감을 두고 우리 예. 국내 증시에 다시 돌아올 수가 예.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념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야 돼요 하고 운동권들이 네. 부자들의 어떤 주식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된다 하고 뺏으려고 했잖아요. 지금 운동권이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운동권이라 아니라 네. 우리가 반국가 세력이라고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자꾸 운동권이니까 거기는 말하자면 격을 높여지는 거예요. 아하. 이게 뭐냐면 반국가 세력들이 네. 제가 지금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네네. 제가 조사를 여러 가지를 해봤거든요. 네. 해본 바에 따르면은 얘들이 뭐를 했냐면 네. 좌파 정권 때 야금야금 한 게 네. 이 말하자면 진지전 한 게 아하. 뭐냐면은 우리나라를 아예 북한보다 못 사는 나라를 만들자. 망하게 만들자. 망하게 만들자. 아하.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들자. 네. 그러면 북한이 네. 상대적으로 네. 박탈감을 덜 느낄 거 아닙니까? 네? 완전히 나는 원대한 계획인 줄 알았더니 북한 김정은이 박탈감을 덜 느끼게 예.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을 다 더 통치할 수 있도록 아하. 아니 대한민국을 망하자 아니면요 예. 아니 돌대가리 아닌 다음에 그렇죠. 둘 중에 하나요. 그렇죠. 좌파 정권들이 완전 돌대가리다 첫 번째. 네네. 아니면은 우리나라 그냥 망하게 하자. 네. 그래서 전복시키자. 네. 이거 둘 중에 하나 아니면은 이런 정책을 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 채무를 그렇게 늘리는구나. 국가 채무뿐만이 아닙니다. 네. 전력 관련돼서요. 네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심각합니다. 아하.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공장을 어떻게 돌릴까. 법으로까지 묶어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최근에 제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뭐냐면 중국은 콰이콰이 하는데 네. 빨리빨리 네네.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옛날에 중국이 만만디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중국이 콰이콰이 하고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주 52시간 네네. 묶여가지고 네. 못한다는 거죠. 네네. 빨리빨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빨리빨리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네네. 어저께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네. 어저께 신문 오늘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네. 미국하고 일본 네. 반도체 업계는 네. 밤을 새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52시간 네. 묶여가지고 네. 예?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네. 일본하고 미국은 밤을 샌다 오히려. 네네. 그러니까 중국하고가 아니라 네네. 아예 일본하고 미국은 밤을 새고 있다. 네네. 예, 실리콘밸리는.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52시간에 묶어 있는데 그거를 만든 애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애들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 맞습니다. 산업국가고 공업국가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하셔도 됩니다. 예, 정말 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정말 이걸 기교로 들어주십시오. 뭐냐면 보세요. 우리나라 공업국가입니다. 공업국가인데 말하자면 무슨 옷을 입으란 거냐면 저같이 뚱뚱한 사람 있고 예, 이재명 같이 빼빼한 인간이 있는데 그 중간 사이즈를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이 옷을 입어라. 네. 한 게 지금 좌파 정권의 정책입니다. 네. 뭐냐면 연구직들 같은 경우는 밤을 새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렇죠. 예, 이런 연구직 같은 경우는 밤을 새서 원래 하고 한 프로젝트를 끝마쳐야 되고 집중력 있게 해야 되는데 맨날 그냥 출퇴근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고 직업군마다 네. 특성이 있는데 네. 모두 다 그냥 52시간 만에 이렇게 하니까 마치 공부하는 애들을 네. 그냥 주에 52시간만 공부해. 더 공부하지 마. 더 공부하지 마.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부모들 52시간 이상 공부하게 하면은 다 감옥 가둘 거야. 네. 아동 학대야. 네. 이거하고 똑같은 거란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네. 예, 전부 다 똑같은 옷을 입혀놓고 음흠. 거기다가 맞춰라. 음흠. 이게 말이 됩니까? 21세기에? 네. 예. 맞습니다. 직업군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정신 나간 사람들인데 서울역에 또 모였잖아요. 근데 경찰 추산 17,000명, 주최 측 추산 30만. 저는 진짜 제가 데모 좀 한 사람, 데모 인성 30년에 이렇게 차이 나는 집회는 또 처음 보내 할 정도로. 10배가 기본 나요, 10배가. 근데 경찰이 실제로 기지국을, 어쨌든 핸드폰 통화량으로 대충 게 나오니까 기지국을 뒤져갖고 25,000 지적을 명? 했더니 네. 2만 명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왜냐하면 그게 딱 맞아요. 네. 딱 앉아있는 건 17,000명이고 나머지 한 5,000명 정도는 집회에 그냥 형식적으로 출석 체크하고 술 마시러 갔거나 놀러 갔어. 그 그쵸. 주변에서 어정어정 대면서 맞아요. 집회 온 사람이 아닌 예, 거죠. 예, 네. 담배 피우고 네. 뭐 그냥 길가리 거니는 행인한테 또 시비도 한번 붙고 이런 짓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 30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오늘 금투스 페이지 나오는 거 보면서 겉으로는 30만 이렇게 얘기했지만 얘네가 실제로 토요일 집회에서 위기감을 느꼈겠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조금 들었어요.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게 사실은 우리 선배님만큼 그 투쟁의 역사가 제가 길지는 않지만 저도 이게 2019년 20년도에 강화문에서 투쟁 선봉에 섰던 사람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 참가자에 대한 숫자를 세는 거가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우파가요, 우리 보수 정치인들이 얼마나 참 거짓말을 못하고 솔직한 사람들이냐면, 너무 소박해. 네. 제가 여기 앞에 청년들을 데리고 이렇게 주로 서 있으면은 기자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오늘 집회 몇 명이나 몇 명 참석했나요? 왔어요? 라고 하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숫자를 짐작이 안 가는 안 거예요. 돼요, 초창기에.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 유튜버 누가 뭐 어디에서 한 10만 왔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기억이 나니까 한 10만 정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갑자기 옆에 의원님이 툭 껴드세요. 뭐 한 삼선 의원님이. 야, 김민수 무슨 10만이야. 한 3만 대 3만 이래요. 그럼 옆에 또 다른 의원님께서 아유, 이거 3만도 안 돼. 한 2만 대 이래요. 그럼 기자 이게 있는데. 예, 그러면 신문에 오늘 자유한국당 집회 2만 명 참석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제가 야, 이게 2만인지 5만인지 10만인지 도통 모르잖아요. 모르죠. 근데 다음에 민주당 신문에 30만 참석 해가지고 신문에 보면 그때 그 인원이 안 되는 거야. 택도 없는 거예요. 그 인원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30만을 참석했대. 네. 그게 30만이면 우리 강화문에는 매번 300만이 참석했어요. 그런 거네. 그리고 2019년 8월 15일 날 보면요. 네. 강화문을 넘어서 네. 서울역까지 네. 막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와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집계가 아마 150만, 200만 참석했다라는 네. 얘기까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150만, 200만이면 사람들이 앞뒤로 딱 붙어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있어야 100만, 200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 서초동 집회 보세요. 앞뒤 간격 5m 벌리고 앉아서 풍선 들고 있는데 아유. 그 좁은 골목길에 100만 모였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은 10배 뻥튀기를 한다, 기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당은 10배 축소한다. 그래서 우리 당도 이런 건 좀 가감하게. 그러니까요. 네, 가감하게. 그러니까요. 네, 가감하게 하고 민주당 집회에 저렇게 30만 참석했다 그러면 네. 저거를 뉴스로 본 사람들은 또 이게 여론인 줄 알 수 네. 있으니 네. 적극적으로 반발해라 이런 것들도. 근데 이날 발언들이 또 기가 막힌 수준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뭐 이제 그렇다 치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정희보다 잔인하고 전두환보다 뻔뻔한 부부 날강도는 박정희와 전두환보다 더 무서운 철퇴를 맞을 것입니다. 발악은 진압될 겁니다. 이게 김민석 이 공당의 최고위원 발언이에요. 제가 극자라고 했잖아요. 아까 네. 극좌라고. 그러니까 네. 저런 사람들이 최고위원으로 있는 건데 어떻게 대한민국을 살면서 대한민국에서 자기 집을 갖고 자기 차를 가지고 삼시세끼 밥을 다 먹고 그쵸. 주식하고 코인하고 그치. 부자로 땅땅거리고 살면서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고 박정희 대통령 욕을 합니까? 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정말로 왜곡하고 네. 있는 것이다. 네. 그리고 여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욕하는 좌파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보수 정치인들이 과가 있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해요. 공과 가가 모두 상존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에나 공과 가가 다 네. 있는 거예요. 근데 과보다 공이 10배, 100배, 1000배 많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럼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파가 보수가 정말로 격렬하게 역사 네. 싸움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름을 네. 더 드높여야지 보수의 맞습니다. 가치가 사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런 놈들이 감히 박정희 대통령을 욕하는 것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쵸. 예. 그리고 참 이게 감히 어떻게 대한민국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욕하고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을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이렇기 때문에 극자라고 분류해야 되는 거고 자기 맞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역사까지도 왜곡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역사 전쟁에서도 보수가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지면은 중도들이 저쪽 말이 맞는 줄 알고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맞아요. 이거 그럼 되게 중요해요. 그럼요. 중요해요. 맞아요.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욕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강렬하게 싸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강력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 독일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파독 간호사 광고 거기서 연설한 게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 자리에 동상이 세워진답니다. 기념 동상이. 아니 세계가 인정하는 지도자인데 거기서 우셨잖아요. 어. 그리고 세계의 모든 여기에 개발도상국의 네. 지도자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롤모델이고 그리고 정말 이 대한민국 역사가 아니라 세계사에 있습니까?
1인 소득이 70불에서 지금 네. 이렇게 3만 5천 불을 넘어가는 나라, 이렇게까지 성장한 나라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네. 이 근간은요. 지금 정치인들이 잘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힘이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박정희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맞아, 7대 강국 맞아요.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욕한다? 이거는 우파 정치인들 다 들고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외까지 다 들고 일어서야 맞습니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제가 지금 이제 저희 부모님이 아프셔갖고 간병인 24시간 쓰는데 한국 사람보다는 조선족이 많아요. 네. 근데 그분들 착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고되고 힘든데 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우리나라의 파독 간호사들이 그럼요.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런 일을 했겠구나. 그래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이렇게 되게 보면 사실 한국에서도 약간 멸시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 독일은 우리처럼 지금 임금이나 이런 최저임금이 잘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말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우리나라 광부들이 파독 간호사 생각이 너무 많이 나면서 이렇게 나라를 지키고 이렇게 돈을 벌었구나. 아, 나 진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저는 너무 가슴 아픈 게 보수의 정치인들이 도대체 왜 역사 논쟁에서 밀리느냐.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대통령부터 대한민국이 정말 전쟁의 잔해 속에서요. 우리나라는 그쵸. 기름 한 방울 나은 나라가 아니에요. 맞아요. 금이 나는 나라도 맞아요. 다이아몬드가 난 나라도 맞아요. 아니에요. 자원이라고는 사람뿐이 없었고요. 끽해봐야 설탕 만들어서 수출하고 옷까지 만들어서 그리고 이게 뭐 옷감 만들어서 인형 맞아요. 만들어서 봉제해가지고 수출하고 사람까지 수출하다 보니까 강산으로도 가고 맞아요. 그리고 저기 정말 아랍에 모래 맞으면서 대한민국 수많은 아버지들이 네. 할아버지들이 가서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맞습니다. 일하고 이러면서 키운 나라예요. 이러면서 정말로 성장한 나라인데 여기에 다 우파의 정신이 묻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진보와 혁신은요 우파가 이끌었어요. 그렇죠. 지금 좌파가 진보 세력이 아니에요. 맞아요.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신분제 맞아. 없애고 그지 않습니까? 농지 개혁하고 네. 이런 모든 혁신 우파가 만들었습니다. 이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역사에서 자랑스러움을 느껴야 네. 보수의 가치가 선명해지는 것인데 좌파가 공격을 하면 계속 한 발 한 발 물러서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보수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괴감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줘야지 이게 그쵸. 보수의 이념과 신념과 정책을 그쵸, 내세울 그쵸, 수가 그쵸. 있어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박찬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장립무사를 조정하는 주술사 김건희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 역대 최악의 영부인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뭘 그러기에는 잘못했죠? 역대 최악의 영부인 지금 샤넬 포렌식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포렌식 들어가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 이걸 한번 보자고요. 자, 참 이게 인격 모독이 될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네. 여사를 저렇게 비하하면서 네. 그 근거로 대고 있는 게 뭔가요, 도대체? 근거로 뭘 대고 있나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백 보세요. 주술. 김건희 여사가 백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대한민국 그러네요. 브랜드, 그러네요. 예, 중저가 브랜드 들고 나왔어요. 대한민국 브랜드 하나 홍보해주고 네. 있는 거예요. 맞아요. 김정숙이 들었던 거 뭐예요? 어울리지도 않는 샤넬부터 시작해서 그 모델들하고 비교샵 보세요. 그 입을 옷입니까? 거기 지금 옷에 돈을 얼마 발랐어요? 그 감봉권으로 샀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런 것들을 두고 지금 감히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비판하고 네. 비난합니까?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네. 소득주도 선장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말아먹고 그렇죠. 당시에 지금 북한이 핵개발하게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안보 문제도 맞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정권과 연결이 돼요. 이랬던 문재인 전 정권에까지 한마디도 떠들지 못했던 바른길을 한 번도 제시하지 못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와서 윤석열 정권을 이렇게 비토를 해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반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민주당도 정말 선전선동하지 말고 진짜로 그렇다라고 판단되면 그 뒤에 백데이터를 붙여라. 네. 백데이터 없는 선전선동 그만해라. 아, 민주당은 네. 진짜 너무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주술의 세계에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술의 예. 세계요. 이거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민주당이 재미를 봤어요. 그러니까요. 청와대에서 구판 벌였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먹혔기 때문에 지금 또 써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요. 주술주술 거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한번 전 본 사람들 한번 찾아내볼까요, 이거? 이거 우파 정치인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 쎄 깔렸을 겁니다. 전 보러 다니는 사람들. 맞습니다. 네. 저는 특히 이재명 대표의 가족들이 좀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죠. 안 좋아할 리가 없다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여기 좀 제보 좀 해주세요. 여기 그 무속인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요. 민주당 의원님들 이렇게 전보로 오시는 분들 좀 이렇게 제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귀한 자료로 쓰겠습니다. 그러네. 우리도 제보를 네. 받자. 네. 제보 정치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 이게 보니까 근데 놀라운 건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공식적으로 탄핵 얘기는 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것도 제가- 전략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금투세랑 똑같아요. 음. 자, 이제 이게 역할 분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제가 높이 사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조직적이다. 이 조직이 훌륭하게 구성되어 있고 잘 그러네요. 돌아간다. 근데 국민의힘은 예로부터 조직이라는 게 없다. 음. 각자 전투다. 각계 전투다. 음. 지금 보세요. 당대표의 역할과 최고위원의 역할, 여러 의원들의 역할이 분담돼 있어요. 네. 누군가가 바람잡이를 해주고 누군가가 물건을 팔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호객을 하고 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당은 이게 안 돼 안 있다니까요. 됐죠. 그럼 이게 대표가 예를 들어서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조직은 다 마찬가지예요. 대표가 무너지면 무너집니다. 자, 그러면 총알바지는 대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앞단에서 총알바지를 해주고 그러네요. 여기에서 문제 해결이 안 될 때 마지막 카드가 있어야 돼요. 우리 히든 카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항상 대표는 뒤에 숨겨놓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장수가 죽으면 이 전쟁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장수가 뒤에 서는 건 겁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지휘할 사람.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럼 이게 지금 민주당은 이 전략을 굉장히 잘 쓰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 항상 맨 뒤에 숨겨놓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공을 이길 자신이 확실한 게임에선 이재명을 앞장서서 이재명에게 공이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네, 네. 이 전략을 쓰기 때문에 이재명이 계속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지금 범죄 혐의들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근데 이런 전략들을 지금 국민의힘도 쓸 줄 알아야 된다. 조직력을 그렇게 갖춰야 생각합니다. 된다. 저도. 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너무 제 좌파였잖아요. 다 와서 유튜브나 이런 걸 봐도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 저도 되게 말 막 하는 것 그렇죠. 같지만 나름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 선이 무너지면 여기까지 가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은 자기 검열을 해요. 우리 선배님은 말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 고운 말만 쓰세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 깔 때는 막 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우리 내부에 얘기를 할 때는 조금 여기까지 선을 넘으면 안 되지 않나? 막 이런 그래서 저 사실 같이 유튜브 하시는 분이 더 이렇게 가도 돼요. 근데 내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까지 선을 넘으면 나중에 이 문제를 수습하기가 어렵지 않니?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제가 뭐 지혜로워서가 아니고 좌파에서 훈련된 거예요. 맞아요. 스피커는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맞아요. 예. 그리고 이게요. 스피커들도 분류돼 있어요. 민주당은 보면 막말조가 있어요. 그렇죠. 막말조. 난데? 네, 민주당 막말조 보면 젊은 국회의원들 있죠. 김경태인가? 네. 장경태. 네, 장경태 등등등 해서 막말조가 있고, 그럼 이 사람들은 이미지가 박혀 있어요. 원래 맞아. 막말하려니. 정봉주 뭐 이런 애들. 네, 워낙 막말하려니 네. 이미지가 각인됐으니까 네. 얘네가 하는 네. 막말은 네.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국민들이. 이 막말조가 던지고 나면 이 뒤에 약간의 고상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 그리고 이게 여론이 충분히 익었을 때 경정타를 날리는 건 또 이재명.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대장 띄워주기를 하는 곳이다. 대장 띄워주고 대장만 살면은 조직이 살 수 있다라는 네. 걸 인지하고 있는 곳이다. 조직 훈련이 굉장히 잘 돼 그러니까 있다. 그 판사 뭐 했잖아요. 법관 주제 네. 이 말에 대해서 바로 그냥 그 다음 날 딱 징계 때려버리잖아요. 네. 그런 건 또 이재명이. 이재명이 나서죠. 네. 근데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 김건희 여사한테 살인자라고 한 게 더 심한 네. 욕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런 건 냅둬. 근데 법관 주제 징계 딱 뭐. 김건희 여사 살인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건 우리 당에서 발작 버튼 눌러줘요. 네. 정말로 이 정도가 아니라 집단 발작 버튼 눌러줘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국 혁신당이 앞장서서 칼춤을 추고 이재명 대표는 근데 사실 그것도 있어요. 탄핵이 쉽지 않아요. 아무리 지지율이 더 떨어져도 저는 국민들이 한 번, 두 번의 탄핵을 거치면서 탄핵 이후에 오는 세상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너무 절감을 했기 때문에 사실 탄핵이 쉽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민주당은 요 안에 또 깨알같이 대통령만 탄핵 안 할 뿐이지 또 탄핵 중독자들이시잖아요. 탄핵에 지금 빠졌죠. 예, 탄핵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고 주출 같아, 얘네들. 얘네가 보니까 중독이 잘 돼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 중독, 코인 중독, 주식 중독, 중독이 잘 되고 부동산 투기 중독, 네네. 뭐 예를 들어 사기 대출까지 받는 네, 애들 네, 아닙니까? 네, 지금 네, 사기 네. 대출까지 서슴치 않는 사람들이고, 보니까 이게 중독 대내 성향이 기저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게 중독이 왜 잘 되는지 아세요? 이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내가 집중하고 네. 몰두할 게 있는 사람들은 잘 중독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해서 그래요. 일을 안 해봐서 그래요. 탄핵 이런 말 들으면 막 도파민이 나오나. 그러니까요. 아이, 도파민 중독자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약 먹어야 되는데 지금 약 드셔야 될 분이 맞아요. 많아요. 저분은 처방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처방이 예전에 필요해요. 민주당이 너무 범죄 혐의가 많아갖고 민주당사 밑에다가 검찰 아예 출장소를 차리자. 너무 많으니까. 그냥 민주당 전담반 그래서 서울지검처럼 민주당 지검을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검찰은 정상적인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 얘네들은 거기다 그냥
집단 주치의를 나가지고 정신질환 상담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쯤 되면. 맞아요. 네. 아니 그리고 탄핵이요. 이게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제도가.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민주주의를 흔들 만한 네, 헌정 질서를 흔들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게 네. 탄핵이에요. 맞아요. 그것도 업무 상해, 업무 중에.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게 탄핵에 대한 소추는 국회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탄핵에 대한 결정은 법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탄핵 소추를 이렇게까지는 안 바란다라고 하면 이게 형사상 무고죄처럼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죄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이게 야 법리적으로 이게 탄핵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모르겠는데 할 때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는 것과 지금 자기들의 범죄에 대해서 이재명 방탄하겠다고 이렇게 무작위 탄핵을 외치는 것. 그래서 일단 탄핵을 올림으로 인해서 지금 행정 공백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사법 공백을 갖고 오고 행정 공백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임기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지금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 마비를 갖고 온다는 건 혈세뿐만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일해야 될 대한민국의 시스템 하나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을 남발했는데 이게 탄핵이 되지 않는다, 결정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탄핵에 대한 무고도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탄핵에 대한 무고도. 이게 지금 마냥 민주당처럼 국회의원 짓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국회의원 면책특권 당장 없어져야 되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처벌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국민의힘이 주장해야 된다. 저도요. 네, 국민의힘이 그리고 그 주장해야 탄핵에서 된다. 확정될 때까지 직무정지 있잖아요. 네네. 미국은 직무정지 안 하더라고요. 안 해야지 맞죠. 네, 우리나라만 그럼요, 직무정지라니까 안 해야 맞습니다. 사실 직무정지를 안 하면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직무정지 안 돼야죠. 어쨌든 우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 그럼요. 왜 탄핵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 직무정지를 하지 않는 거 확정될 때까지는 이번에 그거를 민주당 덕분에 대한민국 법의 모순을 되게 많이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 이런 법이 참 많이 비어 있었구나. 민주당과 조국신당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2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자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고 예, 그리고 지금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자가 국회의원 4년 임기를 채우고 있는 이런 모순도 발견하고 거꾸로 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지금 검사나 네, 그리고 장관이나 직무 정지가 1년씩이나 되는 이런 모순도 발견하게 되고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보수 정치가 단지 야 환장하겠네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아, 이 법 잘못됐구나. 이게 언제든지 또다시 악용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런 법에 대한 부분들을 맞습니다. 개정해야겠구나 맞습니다. 라는 생각도 같이 해야 된다. 맞습니다. 저는 정말 다음에는 우리가 공약으로 내걸 게 너무 많다.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또 이제 중독이니까 지금 중앙지검장 탄핵을 또 추진하시기로 하셨다네요. 이거는 아 민주당 대단해요. 저는 민주당의 조직과 전략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은 장기 계획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장기 계획이 있는 인생도 건가? 개인도 장기 계획을 짠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보면요. 지금 탄핵, 검사 탄핵들을 외칠 때 얘네들이 미쳤나. 대한민국 하다 검사 탄핵까지 하겠다네. 그러니까요. 했는데 지금 이 검사 탄핵으로 인해서 지금 중앙지검 탄핵하면요. 이거 재판이 상당 기간 쓸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맡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많아요. 그럼 이건 이재명의 재판 지연 작성으로도 너무나 훌륭하다. 이재명뿐만이 아니죠. 이거 지금 김정숙 타지말 사건도 지금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민주당 돈봉투 사건도 담당하고 있죠. 그러네요. 그럼 민주당의 온갖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곳인데 그러네요. 여기에서 탄핵을 시켜서 지금 직무정지를 시켜버리면은 이거 대리인이요 이런 결정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민주당이 받고 있는 숱한 혐의들이 지금 지연되는 효과를 갖고 온다. 재판 지연의 효과를.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처음 했던 것부터 이재명의 빌드업을 한 방탄이라고 거구나.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이게 민주당은 지금 이런 전략들을 아주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민주당의 전략에 짧은 호흡으로 계속 대응하면 100점 100패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긴 호흡의 전략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보니까 검사가 보통 1년 정도 직무를 한다고 봤을 때 지금 탄핵 소추를 해버리면 사실상 직무를 못하게 하는 임기 중에는 그렇게 보더라고요. 예. 이 진짜 이거를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막죠? 제가 볼 때는 이 대리를 하시는 분에게 정말 위임을 강력하게 해서 이걸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네, 이걸 차일필 또 1년 끌려다니면 그럼요. 예, 이러면 또 대선 시기에 앞당가 접어버리고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민주당 목표는 하나입니다. 다음 대선까지 이재명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 대통령 된 사람 설마 집어넣기 하겠어요? 지금 이 전략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야 이재명도 살고 민주당도 살고 이재명에 기생하고 있는 정치인들도 산다. 다 같이 산다라는 전략이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지금 170명이 다 나가가지고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토요일 집회가 진짜 대실패라고 느낀 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부터 선제 탄핵을 얘기하면서 시민단체가 촛불을 매주 들었거든요. 그렇죠. 확장이 안 돼. 안 왔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확장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이 설익은 밥에다가 그냥 퍼버린 거예요, 밥을. 그래서 막 170명 끌고 나갔는데 그러면서 총동원해도 저거잖아. 그러니까 니네는 결국 동원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안 된다. 뭐야 창피하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반대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국민의힘은 108석이에요. 얘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장애 집회해야 됩니다. 우리. 예, 우리가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이 장외 집회를 하면서 검찰을 탄압하면서 사법 리스크 방탄하는 이 위헌 정당에 대해서 규탄해야죠. 규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당내에서도 목소리가 계속 있어 왔어요. 이게 지금 민주당이 180석 갖고 간 이후 네. 이 전부터 21대부터 있어 왔는데 장애 집회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할 때 반대의 목소리가 뭐냐면 세상에 여당이 장애 집회하는 경우가 어딨냐예요. 이런 논리가 지금 먹히는 곳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여당인데 가오가 있지 이런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여당이 체면이 있지. 여당이라도 지금 안 되면 장애에서 나가서라도 싸워야 그럼요,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아까 180명 국회의원이 참석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당협위원장까지 하면요. 네. 결국엔 260명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집회하면 동원령 떨어져요. 그렇죠. 그럼 한 당협당 250명, 300명 데리고 나오라고 하면 이것만 해도 10,000명이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저 정도 인원수가 모였다는 건 진짜 어떤 국민도 호응하지 않았을 뿐만 않았어요. 아니라 네. 당원들조차도 호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들이 장애 집회에서 정말 여기에서 민주당이 말하는 저런 수십만, 수백만을 모여들게 네. 한다라고 하면 저는 모인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거는 거꾸로 우리들의 민심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저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좀 장애 집회 들더라고요. 우리 네. 장애 집회 말고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여당이. 여당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여당이지. 그리고 사실 그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이냐면 국민의힘이 약자구나. 그럼요. 이거를 알려야 그럼요.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사실 입법 독재를 규탄해야 되는 맞습니다. 지금은 네. 민주화 투쟁을 해야 돼요. 그럼요. 입법 독재에 맞서 맞습니다. 민주화 투쟁을 해야 맞습니다. 되고 네. 근데 그럴 수 있는 우리가 역량이 별로 보수역량이 적기 때문에 뭐 민주노총 같은 막 전문 시군들이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은 당이 조금 촛불 이렇게 불을 한번 지펴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지금 좀. 민주당에 대한 항쟁도 필요하고 민주당에 대한 투쟁도 네. 필요해요. 민주항쟁, 민주투쟁 네. 다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민주화 제2의 민주화 운동 네. 시작해야 돼요. 그럼요. 그래서 네. 저 입법 독재 세력에 대한 어떤 그런 게 필요해요. 그 바람머리가 조금. 지금 저기 민주당이 하는 짓들이요. 이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 위헌이라고 봐요. 네. 모든 것들이 지금 헌정 질서를 흔드는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검사 탄핵하겠다, 재판관 탄핵하겠다, 이거 사법 질서 무너뜨리고 지금 사법 권력을 네. 지금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말만 하면 지금 혐의도 없는 대통령한테 탄핵하겠다 이거 행정부 흔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사법부와 행정부를 흔드는 것만으로도 지금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상권 분립을 흔든 거예요. 그렇죠. 이거 헌정 질서를 지금 뒤흔든 거죠. 그렇죠. 이거야말로 지금 위헌 정당으로 보고 해산 심판을 해도 부족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해산 심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되든 안 되든 던져볼 법한 카드다라고 저도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일단 네. 일단 그냥 던져 놓고 근데 왜 야당에 대해서 해산 심판하면 직무정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직무정지를 시켜야지. 해산 심판으로라도 싸워볼 이 차별금지법 위반 아닙니까? 차별이죠. 그러니까 이게 법의 모순이 너무 많아요. 법의 모순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위헌 심판, 위헌 청구 던져놓고요. 그냥 뭐 국민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왜 정당에 대한 위헌 청구를 심판했을 때는 직무가 정지되지 않고 검사에 대한 탄핵을 했을 때는 직무가 정지되는가에 대해서 이런 불균형에 대해서도 또 호소할 필요가 그럼요. 있다. 이런 생각이 네. 좀 들어요. 지금 제가 볼 때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위한 정당 아니에요. 저 그럼요. 당만 없어지면은 이렇게 말하면 가격할지 몰라도 저 당만 사라지면은 대한민국이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저도 봐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리고 다 떠나서 그냥 이재명 같은 사법 리스크 있는 사람만 드러내도 저 당이 이렇게까지는 안 가거든요. 지금 이거 범죄자들의 천국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얼마나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입니까? 쪽팔려요. 대한민국 세계 7대 강국에서 맞아요. 국회 범죄자가 그것도 지금 현재 재판으로 유죄 판결 난 사람들까지 네. 포함해서 네. 자범들까지 음주운전 자범들까지 맞습니다. 해서 이게 얼마나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좀 덜어냅시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창피합니다. 네. 한반도 음주 운전자론이 있잖아요. 네. 얘네들은 한반도 음주 운전자론. 네. 놀라운 게 그래도 민주당이 이제 조금 좀 다른 점이 살짝 있다면 다른 네. 보수 정당과 네.
어쨌든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자기 어떤 막 그 목숨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비교적 인권이라는 측면, 그쵸. 뭐 이런 측면에서. 네. 예. 근데 저는 이들이 이렇게 삼권 분립을 박살내는데 네, 앞장서서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사법부를 이렇게까지 그렇죠. 회유하고 압박하고 지금 정말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이래가지고 지금 이런 아주 되게 흉흉한 소리도 들려요. 음. 민주당이 사법부에다가 막 지금 예산을 막 퍼주려고 하고 있고 예. 뭐 사법부의 수건 사업인 그 법안 그러니까 5년, 임기단, 10년. 예, 5년, 그러니까 10년 저기 변호사라든지 이런 데서 맞아요. 경험을 지금은 10년인데 네. 5년으로 단축하자. 판사 예, 임용까지 걸리는 시간 단축까지 해주고 네. 근데 거기다가 또 지금 개딸들이 엄청 압박을 가하면서 네. 사법부가 이 판결에 굉장히 심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그래서 그렇죠. 당신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판결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네. 불안한 얘기가 막 들려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 무죄 여론전이 너무 심각합니다. 아니 판결 지금 딱 한 5일 전이에요. 5일 전인데 민주당이 어디까지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정신을 가진 정상적 판사라면 유죄 판결문을 쓸 수 없다. 이거야말로 정말 미쳤나 봐. 선고하기 전에 재판 너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그 밑밥이죠? 유죄 나올 건데 너 정상이 아니야. 우린 이제 정상이 아닌 판사를 네. 탄핵할 수 있어. 이 얘기잖아. 그러네. 그러니까 두 가지지. 미리 야, 넌 큰일 난다 판사.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유죄 내렸을 때 네. 개딸들한테 세뇌하는 거야. 네. 비정상이야. 이제 탄핵해도 돼. 네. 이런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또 다 가지고 와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됐고 네네.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미국하고 우리는 사법 체계가 다르고 미국식으로 하면 탄핵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막 탄핵을 남발할 수도 없고 아, 그럼요. 탄핵했다고 해서 업무가 정지되지도 않아요. 네네. 신의 필요한 것만 딱 갖고 와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네. 이 새끼들이 이거 사법 얘기 하겠구나 싶었는데 딱 하더라고요. 그렇죠. 수도 얕아가지고. 트럼프가 이재명이다. 근데 저도 좀 전에 그 네. 얘기를 했지만 네. 이럴수록 이재명의 네. 얼굴만 먹칠이 되는 거예요. 네. 김부선 다시 이제 화제가 네. 됩니다. 네. 지금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맨해튼 판결이 뭐냐? 판결을 받은 게 아니라 네. 판결을 받았어요. 네. 전 배심원들이 모두 다 입을 맞춰서 만장일치로 유죄다라고 나온 게 어떤 사건이냐면 한 여성 그러니까 그 포르노 배우. 포르노 배우 출신, 그 여배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대통령 혹시 전에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성관계를 했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되려고 하니까, 입막음용으로 돈을 준 거야. 근데 이게 폭로가 된 거야.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백악관에서 회의를 해요. 이걸 네. 어떻게 막을까. 이게 34개 혐의예요. 네. 혐의만. 이 여성과 관련된 이 혐의만. 사건 하나가 34개 혐의예요. 네, 네. 그래서 유죄 판결을 해요. 유죄다. 길티. 네.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어떻게 해요? 거기는 무조건 배심원단의 길티, 그쵸. 낫 길티만 딱 받아들이고 이제 몇 년형 형량을 이제 판사가 해야 하죠. 되는데 딱 선거가 겹쳐버리니까 밀었어요. 아. 하지만 정성호나 이런 김영배나 네. 이런 자들이 봐라 미국은 선택권이 있지 않느냐. 네. 안 그렇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지금 그 판사가 대통령 됐으니까 이건 무죄다라고 하면 완전히 미국 뒤집어집니다. 암만 국민들이 무슨 네. 판사를 하더라도 국민의 선택이 네. 판결이랑 상관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건 사법부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성호가 하는 대로라면 우리는 사법부 없어도 돼요. 왜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맞습니다. 세금으로 판사들한테 네. 월급 주고 합니까? 네. 전부 다 국민투표 맨날 하세요. 네. 그래갖고 어떤 죄 그러면 국민투표로 유죄 무죄하면 돼. 네. 그렇잖아요. 네. 국민의 그러네요. 선택이 딱 그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도 사법부 판결 무죄가 나오는 게 아니고 트럼프의 셀프 사면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법부가 유죄를 그렇지, 내리면 그렇지. 예. 트럼프가 사면하는 거다 자기를.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사법부가 무죄를 내릴 거란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건 있을 수가 없죠. 대통령이 됐으니까 눈치 보고 무죄를 배심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네. 걸 판사가 무죄입니다. 땅땅땅 하는 순간 미국의 사법 체계는 그대로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때 트럼프는 돈으로 입을 막으려고 하긴 했네요. 이재명 대표는 공짜 연애로 워낙 유명하셔서. 그렇죠. 예. 좀 낫네요, 여자 이 입장에서. 고은광순이라는 그 좌파의 그런 네. 여성 무성 운동을 하는 네. 그
사람 입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저기 예, 한간 예. 그 사람이 그러니까요. 저 김부선이랑 그 면담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김부선의 증언에 의하면 정말 돈 한 푼 안 냈다. 공짜 연애라고 얘기했죠. 예. 이거 우리가 한 얘기가 아니고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얘기예요. 예, 예. 근데 지금 그래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죠. 조금 우리가 지금 사실 조국 재판이 늘어지는 것 때문에 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가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이 문제는 좀 공명하게 잘 처리를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걱정인데 워낙에 지금 많이 목도를 했죠. 이화영 재판을 담당했던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 개딸들이 정말 최악의 미쳤어요. 저기를 합니다. 부패 타락한 사법부를 국민이 심판한다. 아니 신진우 부장판사가 왜 부패하고 뭐가 타락했다는 건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화영 재판을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냈다. 이화영이 아니야. 그렇지, 핵심은 그치. 이화영 재판인데 이재명한테 불리하게 판결을 이화영한테는 냈다. 무슨 형을 내리든 관심 없어. 천하의 자범이니까. 근데 뭐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부패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판사를 괴롭힙니다. 네. 그것만이 아니에요. 뭐 일상화된 판사 자포찍기 어마어마합니다. 매일매일 그러네요. 날라가고 판사 너는 끝이야. 네. 너 고향이 어디지? 네. 뭐 이런 거. 네. 특히 또 이면택이라고 이 사람 그 대한의사협회에서 의사. 이면택 네. 얘기를 잠깐 하면 그래요. 이건 저기 네. 진영이라는 문제가 아니고 워낙에 일상화돼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네. 의사 네. 판결을 내렸어요. 판사가 그래갖고 넌 유죄야 내렸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 실명 얼굴을 쫙 깔아버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대법관으로 승진 시켜줄게라는 사법부의 회유가 있었다. 판사에 대한 이게 말이야, 밥이야. 그분 빨리 내려가야 되겠네. 말인가요? 밥인가요? 이런 식으로 판사들을 네. 지금 조롱하고 또 이렇게 자기네들의 유리하게만 해석하게 만들려는 압박이 있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원이 네. 이거 판사를 보호해야 된다. 이 좌표 찍기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네. 해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네, 뭐 좋네요. 사법부가 그렇다고 해서 머리띠 두르고 저기 시위 벌일 수는 없잖아요. 네. 판사들이. 네. 예?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 자신들의 어떤 규칙과 법 체계 안에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연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좋네요. 예.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법관 좌표 찍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법부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왜 이 시점에서 이 기사가 나왔느냐, 사법부가 왜 법원 행정처가 왜 이 기사를 내게 했느냐라는 생각을 하면 다분히 그러네요. 지금 그러네요. 11월 그러니까 사법부를 뒤흔들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그러네요. 또는 개딸들에 대해서 일단 사법부가 좌표 찍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를 해줄게 라는 어떤 걱정하지 마라. 메시지가 아닐까. 물론 네. 법원행정처는 특정한 재판을 염두에 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제기에는 특정한 재판을 염두에 둔 거로 염두에 들리네요. 두었다라고 들립니다. 저도 그렇게 들리네요. 예. 근데 왜 운전사들 택시 운전사나 버스 운전사, 특히 버스 운전사를 폭행할 경우에 특수 폭행으로 가중 처벌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예, 지금 예. 보펜스트 쳤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법부 재판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네. 오히려 그 해당 피고인에 대한 가중 처벌죄로 조금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끝이 없어요. 유창훈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 보수파의 시민들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유창훈 판사에 대해서 뭐 댓글도 남기고 맞아요. 그랬나 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법부를 흔드는 이런 좌표 찍기를 증오한다. 미쳤구나. 본인한테 할 얘기인가 봐. 사법부를 흔드는 좌표 찍기도 우리도 할 거야. 이런 뜻 아닐까요? 전현희가 늘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김현 뭐 네, 이런 자들이 네.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건 우리가 선하고 우리는 옳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고 맞아. 너네는 다 악한 거야. 너네는 다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런 잣대죠. 그럼 상습적 지각도 선에서 한 거고 대리기사 갑질도 선에서 한 걸까요? 그렇죠. 자기는 뭐 대리기사 갑질을 안 했다라고 극구 주장하지만 기억나세요? 그 찍고 있잖아. 찍고 난 안 했어요. 난 아니야. 난 아니에요. 뭐. 아니 근데 그분이 거기서만 한 게 아니고 최근에 방통위 네. 직원한테도 갑질해서 울고불고 난리 났었어요. 그게 그거잖아요.
국회의원이야 나. 국회의원을 안 집어넣어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여기에 저기여서 방통위원이었어. 너 뭐야? 나 왕년에 방통위원이었어.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죠. 천하의 갑질이죠. 아니 저는 진짜 민주당은 좀 근데 민주당은 그래도 의원이 많다 보니까 네네. 뒤져 보면은 네. 그런 어떤 제정신 갑질이나 뭐 범법이나 예. 이런 거에 조금 특화된. 안 휘말린 멀쩡한 애들도 네. 한 10%는 있을 거 아니에요. 90%는 다 뭐 그나물에 그 밥이라 하더라도 예. 그냥 말은 걔네들한테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한 170명이니까 한 10명은 되지 않을까? 좀 너무 많이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자격이 그렇지 않잖아. 양문석, 김준혁 정도는 그렇지. 돼야 공천을 줄 수 있지. 그건 그렇죠. 응. 그건 그렇죠. 그래도 이제 혹시 찾아보면은 우연히 어떠다 하나 얻어 걸린 애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런 애들한테 말을 시켜야지. 그럼. 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